20대 때부터 꾸준히 해온 덕분에 지금의 만족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울입니다.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은 댓글로 저도 라울님처럼 살고 싶어요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이 평범하지는 않다고 좀 느끼는 게 예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하는 그 시즌이 있었어요. I tried to write you a song that no one's ever heard before. Wrote lines and words of our love, but somehow it needed more. Oh, maybe the way that our hearts became true is the same way they all do. When I wake up, I want to see the sun shine across your face. When I walk with you, I want your hand in mine in your pocket space. Our love is typical. 그걸 보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도대체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너무 이제 성향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해주시기도 했었고, 제가 친척이 다 오빠들이에요. 다 남자고 저 혼자 여자거든요. 큰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라홀 얘는 만약에 남자였으면 진짜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갔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자기가 좀 뭔가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막 고민이 있고 이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대요. 저를 만나고 오면 뭔가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좀 더 막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가 뿜뿜 한다고. 주변에 진짜 언니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인 캐릭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서 부럽다.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뭔가 좋은 자극이 된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저는 삶의 만족도로 따지면 최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 막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이렇게 살지는 못했었어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지. 저도 처음에는 정말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감도 안 잡히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20대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들 중에 어떤 게 내 인생을 바꿔줬지?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인생을 바꿔준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독서 노트예요. 제 유튜브 채널의 첫 영상이 독서 노트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하루 일정 중에 책 읽는 시간이 아예 따로 픽스가 되어 있을 정도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책에서 배운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책에서 배운 걸 흡수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독서 노트라고 생각을 해서 20대부터 독서 노트를 꾸준히 써왔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다 펜으로 적어서 독서 노트를 작성했어요. 보시면 요렇게 글이 빼곡빼곡 써있죠. 아이패드를 산 뒤로는 아이패드에 독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안 쓰고 키보드로 타자 쳐서 정리해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휘발되잖아요. 근데 독서 노트를 쓰면 휘발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책을 읽을 때도 독서 노트를 쓸 거라는 걸 고려하면서 읽으면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독서를 하게 돼요. 그것도 큰 장점. 독서 노트 작성하는 방법은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좀 마음에 드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쓸 때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깨달은 점도 같이 적고 있어요. 책 한 권에 대한 독서 노트 정리가 끝나면 주기적으로 읽어주면서 단권화를 해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거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삭제해가면서 줄이고 줄여서 단권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 온전히 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직접 해보기.
누구에게나 인생은 딱 한 번 살 수 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을 나답게 제일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내가 나중에 눈 감을 때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게 감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땐 나이도 어렸고 그만큼 경험도 적었고 해본 것보다 안 해본 것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제 가치관을 바꿔주는 어떤 인생의 사건들이 쭈루루 연달아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썰 풀어볼게요. 어쨌든 그것 중에 하나가 인생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인데 제 닉네임이 라홀이잖아요. 이게 라스트 홀리데이의 줄임말이에요. 영화 내용도 되게 뻔한 클리셰의 정말 뻔한 내용인데 Our love is typical. 그 당시 저에게는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마치 오늘이 마지막 휴일인 것처럼 다 불태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는 내 몸으로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직면하는 거. 직접 경험하고 행동하자. 이런 식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나서 제 스스로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물론 초반에는 부딪히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경험을 많이 한 만큼 또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니까 중간에 시행착오 과정들이 많이 생략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참 퍼스널 컬러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퍼스널 컬러를 맨날 뭐 인터넷 보면서 나는 무슨 톤일까 뭘까 이거 백날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전문가한테 가서 확실하게 진단받고 시간을 줄이자. 아, 나는 봄웜이구나. 어쩐지 검은색 옷을 입으면은 너무 왜소해 보이고 얼굴이 어두워 보이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옷을 살 때 시행착오가 확 줄어드는 거죠. 저는 검은색 옷은 패스 해버리고 저한테 어울리는 이런 밝은 아이보리 계열이나 밝은 피치 핑크 이런 것들에 먼저 손이 가니까 실패할 확률도 낮고 고민하는 시간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직접 하면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나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모여서 더 나은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거,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에센셜리즘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이랑도 되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에센셜리즘은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본질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예전에 저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요것도 잘하고 싶으니까 이 세 개를 손에 꽉 쥐고서 놓지를 못했어요. 제 역량은 이걸 세 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세 개 다 이도저도 아니게 흐지부지 되고 항상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인생을 살다가 에센셜리즘이라는 가치관을 장착하고 나서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는 없어.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선택과 포기하는 용기를 내자. 그랬더니 인생 만족도도 올라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삶에 더 가까워졌어요.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리더라도 주제나 의미 없이 그냥 저의 일상을 짜집게 해서 붙여넣기 한 그런 브이로그를 물론 좋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애들은 롱런을 한다거나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이더라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기획해서 만든 영상은 롱런을 하기도 하고 조회수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브이로그를 찍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결과물, 어떤 제가 보상을 받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만약 제가 원하는 게 높은 조회수와 좋은 반응들이었다면 브이로그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쪽에다가 몰빵하는 거죠.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고요.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도 좋고 B도 좋지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선택과 포기가 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둘 다 나한테는 좋은 거니까 포기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돈과 여행,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돈을 지키려면 여행을 가면 안 되고 여행을 가려면 돈을 써야 돼요. 돈도 좋고 여행도 좋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가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는 선택을 하고 하나는 포기를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선택한 것만큼은 잘 해낼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선택을 했으면 포기도 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선택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들을 확 끌어올리는 능력이 생기면서 인생이 더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잘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셀프케어 루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나 자신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만약에 급작스럽게 내가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면 그때 나는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지금 내 인생에서 오직 단 한 가지의 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저한테 던져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살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가장 1순위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산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내 자신에게 좀 덜 집중할 걸 그랬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하고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항상 영상에서 하는 말이죠. 이너뷰티,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저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셀프케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라고 했잖아요. 그런 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 물론 저도 과자랑 빵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디저트, 마카롱 이런 거. 건강한 음식도 좋고 건강에는 안 좋더라도 맛있는 음식도 둘 다 좋단 말이에요. 둘 다 좋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떠올리면 둘 중에 얘를 선택하고 얘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셀프케어 루틴이 만들어졌어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스스로를 대접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유지해온 덕분에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지만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냥 이거예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직접 부딪히는 과정에서 나의 반응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독서 노트, 직접 해보기, 에센셜리즘, 셀프케어 루틴. 저한테는 이 네 가지가 인생을 바꿔준 비결이에요. 20대 때부터 꾸준히 해온 덕분에 지금의 만족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나랑 결이 비슷하신 분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게 되면은 그분들께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길게 주저리 떠들어 봤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풀고 싶은 썰도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쪼개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내용의 영상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